이번 시간에는 우리 2021년 상시 3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번이요. 문제 4번 보니까 이제 기타 작업하고 나왔습니다. 자, 지금 배점이 35점이죠. 주어진 시트에서 다음 과정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1번 문제, 2번 문제, 3번 문제하고 세 문제가 나왔는데 이 세 문제 이제 우리 엑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자, 우리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기타 작업 1번 시트에서 다음 지시사항에 따라서 차트를 수정하시오. 각 2점이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기타 작업 1번 시트에 왔더니 지금처럼 이런 데이터가 있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문제상에서 제공해준 차트가 이렇게 있고 이 차트를 문제 그림처럼 이렇게 이제 변경시키라는 거죠. 자, 그럼 요거 이제 동그라미 1번부터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동그라미 1번 보니까 그림과 같이 패키지 관광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얘가 이제 표시되지 않도록 데이터 원본을 수정하시오. 그리고 차트 제목을 지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 문제 그림을 봤을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네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는 패키지 관광이 들어있죠. 요거 빼고 데이터 범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나머지 4개만 효도 관광이다, 자유 여행이다, 모임 여행이다, 가족 여행이다 해서 요 4가지만 나타나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차트를 선택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데이터 선택 이쪽으로 들어가 주면 됩니다. 데이터 선택 들어갔더니 지금처럼 차트 데이터 범위하고 이렇게 이제 설정이 돼 있죠. 이곳에 설정되어 있는 거 보니까 전부 다 종류하고 식비 비율이 이렇게 이제 전부 다 선택이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패키지 관광이라는 거 요거 이제 제외시키라는 거예요. 그럼 일단은 차트 데이터 범위에 이곳에 써져 있는 거 싹 다 지워주고요. 전부 다 지워버리고 이제 종류부터 시작해서 효도관광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르고 자유여행부터 가족여행까지 이렇게 범위 지정해주고 식비라는 제목 찍어주고 효도관광 거 식비 찍어주고요. 그 밑에 거 금액 3개 찍어주고 식비 비율도 이렇게 잡아주고 그 다음에 그 밑에 3개도 이렇게 범위 지정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패키지 관광이라는 거 이거 빼고 이제 전부 다 범위 설정 끝났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 눌러주면 되겠죠. 확인이요. 확인 눌렀더니 지금처럼 패키지 여행이 빠지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차트 제목을 지정해라 그렇게 돼 있죠. 우리 거에는 차트 제목이 위쪽에 없는데 지금 문제 그림상에는 있잖아요. 요거 이제 집어넣자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차트 도구에 가게 되면 디자인이 있죠. 이 디자인으로 이동하게 되면 맨 앞에 차트 요소 추가라고 있습니다. 차트 요소 추가라는 거 찍어주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차트 제목을 차트 위에다 집어넣겠습니다 라고 해서 얘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곳에 써져 있는 제목 다 지워버리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우리 식비 한 칸 띄고 지출 한 칸 띄고 내역하고 이렇게 쓰고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해주면 끝이요. 그럼 이제 동그라미 1번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 보니까 식비 비율이라는 그 계열이 있대요. 그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시기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을 하래요. 변경한 다음에 보조축으로 지정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식비 비율이 지금 주황색인데 주황색이 차트상에 보이지 않아요. 안 보여도 요 식비라는 거 파란색 막대기 있죠? 요거 이제 선택해 놓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우리 계열 차트 종류 변경으로 들어가 주면 됩니다. 들어가면 지금 식비 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식비 비율도 나오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금 묶은 세로막 대용으로 돼 있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을 시켜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보조축으로 지정해라 라고 했으니까 여기 이제 보조축에 체크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이요. 이렇게 했더니 이제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우리 식비 비율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보조축으로 이렇게 이제 지정된 거 맞죠? 여기까지 해주면 이제 동그라미 2번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 보니까 이제 기본 세로축의 표시 단위를 만으로 이렇게 지정하래요. 그리고 단위 레이블을 그림과 같이 표시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기본 세로축을 보게 되면 지금 제 거는 이렇게 돼 있지만 문제 그림상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이제 변경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본 세로축을 그렇게 바꿀 거니까 기본 세로축에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축서식 창이 이렇게 나타났죠. 여기서 이제 우리 표시 단위요. 표시 단위 지금 없음으로 돼 있는데 요거를 이제 우리가 만 하고 써주면 되겠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만이라고 입력하고 엔터만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차트에 단위 레이블 표시하고 체크돼 있죠. 체크돼 있으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된 거고 기본 세로축의 값이 이렇게 이제 문제 그림처럼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해주면 이제 동그라미 3번 끝난 거고요. 동그라미 4번 문제예요. 동그라미 4번 보니까 식비 계열이 있대요. 식비가 우리 파란색 막대기 얘기하는 거죠. 요 파란색 막대기에 보게 되면 자유여행이라는 게 있고 모임여행이라는 게 있대요.
자유여행하고 모임여행이 지금 이곳에 있죠. 이 두 개의 요소에 대해서 데이터 설명선으로 표시된 데이터 레이블을 그림과 같이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림에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설명선으로 레이블이 들어가 있죠. 요거 이제 만들라는 얘기요. 그러면 우리가 식비 계열에 대해서 그렇게 할 거니까 파란색 막대기를 얘를 선택하게 되면 모든 막대기가 다 선택됩니다. 우리는 모든 막대기에 다 그렇게 집어넣을 게 아니니까 일단은 자유여행부터 하자고요. 자유여행이라는 거 요거 한번 클릭하게 되면 요 막대기 하나만 이렇게 선택이 돼요. 그 상태에서 우리 데이터 요소 추가에 들어가게 되면 데이터 레이블이라고 있고 여기서 이제 데이터 설명선이라는 거 있죠. 요거 이제 클릭해주면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모임 여행도 그렇게 해야 되니까 모임 여행 얘 선택하게 되면 요 막대기 하나만 지금처럼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데이터 요소 추가에 들어가서 데이터 레이블에 데이터 설명선이라는 거 요거 이제 찍어주면 돼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데이터 설명선이 이렇게 들어갔는데 문제 그림상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죠. 저희 거는 지금 전부 다 막대기 위쪽에 표시가 돼 있어요. 요거 이제 위치도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설명선이라는 거 요거 선택하게 되면 데이터 설명선이 이렇게 선택이 돼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게 되면 데이터 레이블 서식하고 이렇게 나타납니다. 나타나면 우리 레이블 옵션으로 들어가 주면 돼요. 자, 레이블 옵션이라는 거 요거 찍게 되면 지금처럼 여기에 첫 번째 레이블 옵션하고 뜨죠. 자, 요 레이블 옵션이라는 거 찍어주게 되면 아래쪽에 레이블의 위치를 우리가 변경시킬 수 있게 나와요. 나오면 이제 얘처럼 이 막대기의 가운데에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게끔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레이블의 위치는 가운데다 해서 가운데 얘 클릭해주면 돼요. 그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가운데로 위치가 변경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동그라미 4번 문제 다 풀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5번 보자고요. 동그라미 5번에 보니까 차트 영역이 있대요. 그 차트 영역의 글꼴을 HY 중고딕으로 그렇게 이제 변경시키래요. 그러면 차트 영역 비어있는 곳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해주고요. 우리 글자 바꿀 때는 우리 홈에 가면 되죠. 홈에 가서 우리 글꼴 바꿀 거니까 클릭해주고 여기서 이제 HY 중고딕이라는 거 우리 선택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HY 중고딕이라는 거 클릭해주면 끝.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니까 도형의 효과 바꾸래요. 효과를 네온을 주황색 5포인트 네온 강조색 2번으로 얘로 이제 지정해 주래요. 해서 차트 영역이 지금처럼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차트 영역 서식에 가게 되면 효과가 지금 이곳에 있죠. 해서 효과 찍어주고요. 그 중에서 우리는 네온 바꿀 거니까 네온 이곳에 들어가서 미리 설정이라는 거 얘 찍으면 되겠죠. 얘 찍어서 우리 주황 5포인트 네온 강조 2번 요거 이제 선택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얘 선택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동그라미 5번까지 다 끝났죠. 그럼 이제 문제 그림이랑 비교 좀 해보자고요. 자, 일단은 도형 서식창 요거 좀 닫을게요. X 버튼으로 닫아버리고 자, 문제 그림이랑 지금 내가 작성한 거랑 이렇게 이제 서로 비교해서 어디 잘못된 부분이 있나 없나 찾아보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차트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기타 작업 2번 시트에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매크로를 현재 통합 문서에다 작성해라. 각 5점이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일단 기타 작업 2번 시트로 먼저 이동하자고요. 이동했더니 지금처럼 이런 데이터가 이렇게 쭉 들어 있습니다. 자, 이 데이터 가지고 이제 우리 매크로 작업하라는 거죠. 동그라미 1번이요. 동그라미 1번 보니까 G3번에서 G22번 영역에 그러고 나왔어요. G3번에서 G22번이다. 그러면 이 G열을 얘기하는 거죠. 이곳에 보니까 이제 식비 비율하고 이렇게 이제 소수점 값들이 쭉쭉 들어 있습니다. 이 값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설정하는 서식 설정 매크로를 생성해라. 그때 이제 셀에 들어있는 값이 0.2 이상이면 빨간색으로 별표 요거 이제 표시하고 그 뒤에다가 값을 백분율로 이렇게 표시해 주래요. 그리고 0.15 이하면 파란색으로 별표를 표시하고 그 뒤에다가 백분율로 표시하래요. 그 외에는 뭐 색깔 같은 거 없이 그냥 백분율로만 표시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표시에 얘 보니까 0.23이 들어있다. 그랬을 때는 0.23은 0.2 이상이니까 빨간색으로 별표 표시하고 23%다.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그리고 0일 때는 파란색으로 이렇게 이제 별표 표시하고 뒤에다가 이렇게 0% 하고 이렇게 이제 표시되게 만들래요. 그때 이제 개발 도구의 삽입에 가게 되면 양식 컨트롤이라고 있는데 그 양식 컨트롤의 단추, 그 단추를 이제 동일한 시트 I의 2번부터 J의 3번
i의 2번부터 j의 3번 그러면 지금 요 영역이죠. 이 영역에다가 단추를 생성하고 그때 텍스트를 서식 설정으로 그렇게 입력하고 그때 단추를 클릭했을 때 서식 설정이라는 매크로가 실행되게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자, 그럼 일단은 우리가 단추를 먼저 만들고 시작하면 되겠죠. 해서 우리 개발 도구에 가게 되면 삽입이라고 있고 이 삽입에 가게 되면 양식 컨트롤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요 아이콘이 우리 단추죠. 그래서 이 단추 그림 그리자고요. 단추 선택해주고 i의 2번부터 시작해서 j의 3번 그랬으니까 이 영역에 이렇게 이제 단추 그려주면 매크로 지정하고 이렇게 대화 상자가 뜨죠. 그럼 여기다 매크로 이름이요. 매크로 이름은 우리 서식 설정이다 하고 이렇게 써주면 되죠. 그러면서 우리가 매크로 기록할 거니까 기록 단추만 땅 하고 클릭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가 나타나죠. 그러면 이름 맞나 안 맞나 확인하고 매크로 저장 위치 우리 현재 통화문서 맞나 안 맞나 확인하고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되죠.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을 누르는 순간 이제 매크로가 켜지는 거죠. 그래서 확인이요. 확인 눌러놓고 매크로가 켜졌으니까 이제 우리가 키보드나 마우스 불필요한 행동하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서식 지정 한번 해보자고요. 자, 요거를 이제 G의 3번 셀부터 G의 22번 셀 그 영역에다가 하는 거니까 G 3번 셀 찍어주고요. G 3번부터 22번까지 쭉 드래그해서 범위 지정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범위 지정한 상태에서 우리 표시 형식 바꿀 거니까 컨트롤하고 숫자 1번 눌러서 셀 서식으로 들어가면 되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맨 마지막에 있는 요 사용자 지정 찍어주고요. 여기서 이제 지표준하고 써져 있는데 여기 써져 있는 거 다 지우고 이제 문제에서 제시된 대로 이제 작성해주면 되겠죠. 맨 앞에 이제 첫 번째 조건 보니까 지금 요만큼 일단 먼저 하자고요. 셀 값이 0.2 이상이면 빨간색으로 별표 요거를 표시하고 그 뒤에다가 백분율로 표시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색깔도 지정해야 되고 조건도 붙어 있을 때 맨 앞에다가 우리가 색깔 먼저 찍고 시작해야죠. 해서 대괄호 열어주고 여기서 이제 빨강이라고 써주고 대괄호 닫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조건 써야죠. 또 대괄호 열어주고 0.2 이상이다 그랬으니까 크거나 같다 0.2 하고 우리가 이제 입력해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뒤에다가 우리가 쌍따옴표 묶어서 별표 표시해 줘야 돼요. 별표 같이 이렇게 이제 특수 문자를 나타낼 때는 우리가 자음 누르고 한자를 누르면 돼요. 근데 대부분 이제 미음에 들어있는 게 많이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미음 말고 다른 거 기억이 됐든 리을이 됐든 디귿이 됐든 그곳에 있는 특수 문자가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일단은 미음 누르고 한자예요. 한자 눌렀더니 지금처럼 8번에 까만색 별표가 있네요. 그래서 우리 8번 별표 찍어주고 그 다음에 쌍따옴표 닫아주고요. 별표 뒤에다가 백분율을 표시해라 라고 했으니까 뒤에다가 이제 0% 하고 써주면 되겠죠. 여기서 이제 0% 앞에 0을 쓴 이유가 뭐예요? 0일 때도 0% 하고 이렇게 표시가 돼야 되니까 0을 쓴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조건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세미콜론 찍어주고 두 번째 조건이요. 두 번째 조건은 0.15 이하면 파란색으로 별표 요거 찍어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백분율로 표시하게끔 그렇게 만들어주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파란색으로 할 거니까 또 대괄호 열어주고 파랑이라고 써주고 대괄호 닫고요. 다시 대괄호 열어서 이제 조건 쓰면 되겠죠. 이번에는 0.15 이하면 그랬으니까 작거나 같다 0.15 하고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작거나 같다 0.15 조건 써주고 그리고 나서 그 뒤에다가 이제 별표 또 찍어야 되니까 쌍따옴표 열어서 미음 누르고 한자요. 이번에 별표는 우리 7번에 있죠. 7번. 그래서 7번에 있는 거 별표 찍어라. 그리고 그 뒤에다가 백분율로 표시해라 라고 해서 0% 하고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미콜론 찍어주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니까 그 외에는 백분율로만 표시해라 라고 했습니다. 색깔 이름도 없고 조건도 없어요. 그냥 백분율로만 표시하래요. 그러면 백분율로 표시해주세요 라고 해서 0% 하고 이렇게만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작성해 놓고 확인이요. 확인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전부 다 서식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매크로 다 만들었으니까 비어있는 셀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해주고 우리가 기록 중지 여기서 이제 시켜주면 되겠죠. 그래서 기록 중지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매크로 다 만들었죠. 다 만들었으면 이 단추 이름 변경시켜야죠. 그래서 단추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텍스트 편집에 들어가서 써져 있는 글자 싹 다 지워주고 여기다가 이제 서식 설정하고 이렇게 이제 제목 써주고 비어있는 셀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첫 번째 매크로 끝이요. 자, 우리가 첫 번째 매크로를 작성할 때 제가 지금 쓴 그 서식이 이렇게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찍어라. 조건은 뭐다? 0.2 이상이다. 0.2 이상이면 빨간색으로 이렇게 별표 표시하고 그 뒤에다가 이제 백분율 형태로 표시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이 0.2 이상이 아니라면 0.2로 이하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0.2로 이하면 우리 파란색으로 표시하는데 그때 별표 찍어주고 백분열 형태로 표시해라. 앞에 거 이 조건도 만족 못하고 뒤에 조건도 만족 못한다면 그 외에는 그냥 백분율로만 표시해달라. 이렇게 해서 작성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 문제요. 동그라미 2번 보니까 G3에서 G22번 영역에 그랬어요. 그럼 지금 방금 우리가 서식 지정했던 그곳을 보고 얘기하죠. 그곳에 표시 형식을 일반으로 적용하는 서식 해제라는 이 매크로를 생성해라. 그때 이제 개발 도구의 삽입에 양식 컨트롤에 가게 되면 단추가 있는데 그 단추를 동일한 시트 i의 5번부터 j의 6번 영역에다가 생성을 하래요. 그러면 i의 5번부터 시작해서 j의 6번이다. 그러면 요 영역이죠. 이 영역에 이제 단추 생성하고 그때 이제 텍스트를 서식 해제로 그렇게 입력하래요. 그리고 그 단추를 클릭했을 때 서식 해제라는 요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자, 그럼 일단은 우리가 단추부터 만들자고요. 우리 개발 도구에 보게 되면 삽입이라고 있고 여기서 이제 양식 컨트롤에 단추요. 클릭해주고 그 다음에 i의 5번부터 시작해서 j의 6번 영역에 생성해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죠. 이렇게 했더니 이제 매크로 지정하고 이렇게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가 떴습니다. 그럼 여기다 이제 매크로 이름 써야죠. 매크로 이름은 서식 해제라고 이렇게 입력해주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 기록 버튼 눌러주면 되죠. 기록이요. 기록 버튼 누르게 되면 매크로 대화 상자가 이렇게 나타나죠. 나타나면 이제 매크로 이름 맞나 확인해주고 저장 위치 맞나 확인해주고 확인이요. 확인 눌렀더니 지금 이제 매크로 켜졌죠. 여기 보면 알잖아요. 그죠? 기록 중지하고 떴으니까 우리 매크로 켜진 겁니다. 그러면 이제 G3번부터 시작해서 우리 G22번 그 영역 싹 다 범위 지정해 주고요. 그 다음에 셀 서식 들어가야죠. 컨트롤하고 숫자 1번이요. 셀 서식에 들어가서 표시 형식을 이제 일반으로 적용해라 라고 했으니까 일반 찍어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매크로 다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또 비어있는 셀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해주고 기록 중지 눌러주면 되죠. 그래서 기록 중지요. 기록 중지. 기록 중지하게 되면 이제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 단추 이름 바꿔줘야죠.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텍스트 편집에 들어가서 써져 있는 글자 다 지워버리고 여기다가 이제 서식 해제하고 이렇게 써주고 비어있는 셀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매크로 동그라미 1번하고 2번하고 문제 다 풀었어요. 그럼 되나 안 되나 확인해야 되니까 서식 설정 한번 눌러보자고요.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서식이 전부 다 설정이 됐고 서식 해제 눌렀더니 다 해제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매크로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기타 작업 3번 시트에서 다음과 같은 작업을 수행하고 저장해라. 각 5점이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일단 기타 작업 3번으로 이동부터 하자고요. 이동했더니 지금처럼 이런 데이터가 쭉쭉 들어있습니다. 이 데이터 가지고 이제 우리 작업하라는 거죠. 자, 동그라미 1번부터요.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여행 등록이라는 단추가 있대요. 이 단추를 클릭하면 이 단추가 여기 있죠. 이 단추를 클릭했을 때 여행 관광이라는 폼이 나타나게 하래요. 자, 일단 여기까지 먼저 한번 해보자고요. 자, 지금은 여행 등록이라는 이 단추를 클릭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디자인 모드 들어가자고요. 디자인 모드 들어가고 여행 등록에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비주얼 베이직이 나타나죠.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CMD 여행 등록하고 나왔죠. 여행 등록이라는 이 커맨드 버튼을 뭐 했을 때 클릭했을 때 어떻게 되게 해주세요 라고 여기다 써주면 되겠죠. 자, 그때 이제 무슨 폼이 나타나게 여행 관리라는 이 폼이 나타나게 해라. 쇼 하고 이렇게 써주면 되죠. 그러면 이렇게 한 줄만 써주면 여기까지 끝이요. 자, 그럼 되나 안 되나 확인 한번 해보자고요. 엑셀로 되돌아가고요. 디자인 모드 풀어주고 그 다음에 여행 등록 이거 단축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여행 관리라는 이 폼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문제 푼 거고 폼이 만약에 초기화가 됐을 때 종류, CMB 종류라는 이 콤보 상자가 있대요. 이 콤보 상자가 여기 있죠. 이 콤보 상자 목록에는 HA 6번부터 시작해서 HA 10번 그 영역의 값이 표시되게 프로시저 작성해라 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우리 HA 6번부터 우리 10번까지 요 내용들이 들어있죠. 요 내용이 요 콤보 상자 클릭했을 때 이곳에 이제 나타나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은 폼 닫아버리고요. 디자인 모드 들어가고 여행 등록에서 더블 클릭하고 들어갈게요. 들어가서 우리는 여행 관리라는 이 폼에서 할 거니까 이 폼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폼이 나타나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폼이 초기화가 됐을 때 이제 그렇게 되게 할 거니까 폼 중에서 비어있는 곳 있습니다. 자, 이런 비어있는 곳에서 우리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제 유저 폼 클릭하고 뜨죠.
뜨면 우리는 유저폼 이니셜라이즈라는 걸로 변경시켜주면 돼요. 이렇게 이제 변경시켜주고 유저폼 이니셜라이즈 하고 뜨면 이제 요 사이에다가 우리가 작성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콤보 상자에다가 엑셀에 들어있던 그 데이터가 나타나게 할 거니까 cmb 종류라는 콤보 상자가 있다. 거기에 로우 소스는 엑셀에 들어있는 어떤 영역이요? h의 6번부터 시작해서 h의 10번 그 영역에 들어있는 값을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하겠다. 이렇게 해서 한 줄만 써주면 끝나죠. 그럼 이제 되나 안 되나 확인 좀 해보자고요. 자, 엑셀로 되돌아가고요. 그 다음에 우리 디자인 모드 풀어주고 여행 등록 클릭하고 그 다음에 콤보 상자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지금 이곳에 들어있던 그 내용들이 이곳에 전부 다 쭉쭉 나타나죠. 나타나면 이제 우리 동그라미 1번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 문제요. 동그라미 2번 보니까 상품 관리라는 그 폼에 보게 되면 등록이라는 단추가 있대요. 자, 한번 열어보자고요. 자, 얘 클릭해서 봤더니 지금처럼 이곳에 등록이라는 단추가 있죠. 이 등록이라는 단추를 뭐 했을 때 클릭을 했을 때 폼에 입력된 그 데이터가 시트에 표에 입력되어 있는 마지막 행 다음에 연속해서 추가되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해라. 그 얘기는 우리가 폼에다가 이제 뭔가 데이터를 입력하고 나서 여기서 등록 단추를 클릭하면 그때 폼에 있던 데이터가 엑셀에 마지막 데이터 그 다음 행에 이곳에 이제 나타나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담당자는 그냥 그대로 두 번째 열에 나타나게 해주고 그 다음에 CMD 종류 이 콤보 상자에 선택한 거 그거 이제 세 번째 열에 나타나게 해주면 되고 기간도 여기 네 번째 열에 나타나게 해주면 되죠. 그리고 금액은 이제 다섯 번째 열에 나타나게 해주면 됩니다. 근데 우리 폼에 보게 되면 부가세는 따로 입력하는 곳이 없죠. 그때 이제 부가세는 종류에 보게 되면 이제 지금처럼 이 종류라는 곳에 지금처럼 이런 데이터가 이제 나타날 거 아니에요. 이런 데이터가 나타나고 여기서 우리가 뭔가를 선택하면 그것들이 이제 이 종류에 이제 세 번째 열에 이제 들어갈 거예요. 그때 뒤에 있는 끝에 두 글자가 그러면 요 두 글자 얘기하는 거죠. 요 두 글자에 보게 되면 관광이라는 글자가 붙어 있는 것도 있고 여행이 붙어 있는 것도 있어요. 그때 두 글자가 만약에 관광이면 금액의 10%다. 부가세는 금액의 10%를 받고 그 외에는 금액의 5%로 계산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종류를 입력받았을 때 오른쪽에서 두 글자를 가지고 와라. 그게 관광이랑 똑같냐? 라고 물어봐야 되겠죠. 그때 종류에서 오른쪽에서 두 개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write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오른쪽에서 두 개 꺼내오면 될 거고 그게 이제 관광이랑 똑같냐? 라고 물어봐야 되니까 그때 if 명령어 얘를 이제 사용해서 우리가 물어보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첫 번째 지상 보게 되면 금액은 숫자로 입력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다가 금액을 이제 입력을 받을 때 숫자로 이제 입력받게 그렇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때 이제 숫자로 바꿔주는 VAL이라는 요 함수를 이제 우리가 사용해주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요거 한번 입력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일단 요 폼 닫아주고요. 우리 디자인 모드 들어가고 여행 등록이라는 이 단추에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우리는 폼에서 이 등록이라는 단추를 클릭했을 때 그렇게 되게 할 거니까 그러면 이제 등록이라는 단추에서 더블 클릭이요. 등록이라는 단추에 더블 클릭했더니 CMD 등록하고 등록이라는 이 커맨드 버튼을 클릭했을 때 어떻게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이곳에다가 우리가 이제 코드를 쭉쭉 작성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럼 요거는 이제 입력하는 거는 제가 시간 관계상 제가 입력해 놓은 걸 가지고 같이 한번 보자고요. 자, 일단은 우리가 여기서 이제 폼에 있는 거를 우리가 이제 엑셀로 데이터를 이제 입력을 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입력행을 먼저 계산해야 되는데 입력행을 계산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표를 보게 되면 시작하는 부분이 지금 B의 5번 셀이죠. 그래서 B의 5번 셀을 가지고 우리가 입력행을 계산해 주면 됩니다. 만약에 요 날짜라는 요 제목 있죠. 요 제목이 만약에 이곳에 있었다. 그러면은 이 제목이 시작하는 곳 위에 바로 위에 이렇게 데이터가 하나가 더 붙어있기 때문에 B의 4번을 기준해서 우리가 입력행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지금은 날짜가 지금 B의 2번 셀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해서 이 제목 담당자라는 이 제목이 시작되는 곳 그 위아래 그 위쪽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B의 5번 셀로 우리가 입력행을 잡아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B의 5번 셀을 가지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입력행을 계산해 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담당자에서 입력했던 그 값 있죠. 요 텍스트 상자에 들어있던 그 값을 2열에다가 집어넣어라. 그 다음에 우리가 콤보 상자에서 뭔가 선택을 하겠죠. 선택한 그 값을 우리 3열에 집어넣어라. 그리고 기간도 우리가 뭐라고 입력을 하겠죠.
그 기간에 들어있던 그 텍스상자에 들어있던 그 값을 사열에다가 집어넣어라. 그 다음에 이제 금액도 우리가 입력을 하겠죠. 그러면 텍스상자에 들어있던 그 값을 VAL 숫자 형태로 바꿔서 5번 열에다가 집어넣어라. 이렇게 써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부가세를 계산해야 되는데 부가세는 우리 지금 여기서 입력받는 게 아니죠. 폼에서 입력받는 게 아니라 문제상에서 부가세는 종료의 끝에 두 글자가 관광이냐 물어보고 관광이랑 똑같으면 금액의 10%, 그 외에는 금액의 5%로 계산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종료에서 선택한 거 있죠. 그게 이제 관광인지 아닌지 그걸 이제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그 종료라는 게 입력행, 3열에 들어가죠. 셀에 입력행, 3열에 보게 되면 이제 종류가 우리 콤보 성제에 입력했던 그 내용이 들어가는데 그곳에서 라이트 오른쪽에서 두 글자 꺼내와라. 그 두 글자 꺼내온 게 관광이랑 똑같냐라고 물어본 거고 관광이랑 똑같으면 금액이 10%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S로 가겠죠. S로 가서 금액 곱하기 0.05 해줘라. 이렇게 해서 금액의 5% 그렇게 계산한 거예요. 그렇게 계산한 거를 우리가 부가세라는 그 열에다가 넣어야 되니까 그게 이제 6열이니까 6열에다가 지금처럼 이렇게 집어넣어라. 이렇게 써준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등록 버튼에 대해서 이제 전부 다 작성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되나 안 되나 확인해야 되니까 우리 엑셀로 되돌아가야죠. 자, 엑셀로 되돌아가고요. 여기서 이제 여행 등록이라는 거 클릭하고 그 다음에 담당자 좀 쓰자고요. 담당자는 이순신이다라고 그렇게 쓰겠습니다. 이순신이라고 써주고 그 다음에 종류는 우리 효도관광이다 이렇게 쓸게요. 그리고 기간은 뭐 2박 3일이다 그렇게 쓸게요. 그래서 2박 3일 하고 그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액은 여기다가 10만원 그렇게 쓸게요. 10만원이라고 쓰고 등록이요. 등록 눌렀더니 지금처럼 내가 입력한 그 데이터가 이곳에 쭉 들어갔고요. 그때 우리 부가세는 내가 종류를 선택한 게 끝에 두 글자가 관광이죠. 관광이니까 어떻게 알았어요? 금액의 10%라고 했죠. 그래서 10만원에 10% 해서 만원하고 부가세가 이렇게 이제 계산이 돼서 입력이 된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동그라미 2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이요. 3번 문제 보니까 상품 관리라는 그 폼에 보게 되면 종료 단추가 있대요. 자, 여기 폼 열어보게 되면 종료 단추가 지금 이곳에 있죠. 이 종료 단추를 클릭했을 때, 종료 단추를 클릭을 했을 때 C의 2번 셀에 그럼 지금 요 셀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 셀에다가는 시간을 제외한 현재 날짜를 입력하래요. 현재 날짜만 그렇게 나타나게 하고 그때 글꼴 스타일을 굵게 그렇게 지정한 다음에 폼을 종료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다가 종료라는 요 단추를 클릭했을 때 그렇게 되게 할 거니까 일단은 우리 폼 꺼버리고요. 디자인 모드 열어주고 여행 등록 더블 클릭하고 들어갈게요. 들어가서 우리 폼 그림 봤을 때 요 종료라는 요 단추를 클릭했을 때 그렇게 하는 거니까 이 단추에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CMD 종료 클릭하고 떴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써주면 됩니다. 자, 일단은 종료라는 더 단추를 클릭했을 때 C의 2번 셀에다가 시간을 제외한 현재 날짜만 입력하면 되겠죠. 현재 날짜 우리가 찍어줄 때 date라는 그 명령어 써주면 되죠. 그래서 C의 2번 셀에다가 집어넣어라. 뭘 집어넣어라? date에서 현재 날짜 집어넣어라.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게 되면 지금 여기까지 끝난 거고 그때 그 C의 2번 셀에 현재 날짜를 입력하는데 글꼴 스타일을 굵게 지정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C의 2번 셀의 그 값에 폰트 굵게 하라 그랬으니까 볼드요. 폰트 볼드는 뭐라고 써주면 돼요? true다. 그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뭐 하래요? 굵게로 그렇게 지정하고 폼을 종료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밑에다가 우리가 unload me 하고 써주면 되겠죠. 자, 해서 unload me까지 이렇게 써주면 끝이요. 그러면 이제 엑셀로 되돌아가서 확인 한번 하자고요. 엑셀로 되돌아가서 디자인 모드 풀어주고 여행 등록 클릭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종료 단추만 눌러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 C의 2번 셀에 아무것도 없어요. 자, 종료요. 종료 눌렀더니 오늘 날짜가 글꼴 스타일 굵게로 해서 표시가 됐고 폼이 종료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3번 문제까지 끝이요. 이렇게 해서 이제 기타 작업 3문제 다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문제 풀어보니까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이 기타 작업 3문제 직접 한번 풀어보시고 헷갈리거나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
그랬을 때 그 해당 문제 정확하게 여러분들 반복 연습해서 꼭 숙지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